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 가정적인 측면에서 양성 평등이 불평등한 게 어떤 게 있냐. 우리 가정에서 뭐 알겠지만은 그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 폭력의 피해자의 95%가 아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주로 이제 피해를 당하고 요즘에는 남편이 피해를 당하는 프로테이지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제 95%로 돼 있지만은 어떤 이제 그 확률에 의하면은 10명 중에 한 3명은 남성이 피해를 당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여성이 어떤 좀 약간 파워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제 남성과 이제 이 여성 할 때는 성적으로 되게 이제 불평등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에 들죠. 그죠? 가장 많이 이제 폭력 가정이 일본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이제 남편과 아내의 위계가 일본이 가장 이제 차이가 높고 그다음에 이 이제 인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높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캐나다는 이제 좀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가정 안에서의 어떤 양성의 이제 불평등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사일 다 하고 육아 다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직장일까지 그죠? 밖에 있는 사회적인 활동까지. 그래서 뭔가 이제 이중적인 노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남성은 그냥 생산의 이제 전담자인데 여성은 이제 이중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뭐든 가사나 육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함께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도 여전히 이제 불평등한 이제 요소들이 많아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걸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집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렇게 뭔가 불평등하지 않게 함께 모든 걸 해야 돼.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보 청소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페미니스트는 이런 것도 막 뭐라고 지적해요. 왜 도와주는 거냐? 왜 도와주는? 당연히 청소를 너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보 뭐 저 설거지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뭐 빨래 좀 개켜주세요. 이런 것도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함께 평등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혹시 이제 남편 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여성의 어떤 성 심리가 남편이 이렇게 가사일이나 육아를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면 여성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이제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성은 매우 가족 중심이에요. 내 아이와 내 남편과 우리 가족의 울타리 중심이고 남성은 약간 사회 활동적으로 선호를 해요. 사회 뭐 직장 일을 한다든지 돈을 벌어온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여성은 되게 가족 중심이라서 남편이 애를 돌보고 이렇게 가사 일을 아내와 함께 이렇게 늘 함께하면 굉장히 거기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껴요. 근데 이 친밀감이 여성에게 매우 정신 건강에 매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어떤 측면에서 나오냐면은 이렇게 가사일이나 애들, 특히 애들을 굉장히 나보다 더 사랑해주고 더 잘 돌봐준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편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은 매우 가족 중심의 어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가사일이나 양육에 대한 것도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공평하게 일을 하는 게 이제 좋다.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유치원에 가면 이런 질문을 해요. 자녀를 몇 살 때부터 훈육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훈육을 몇 살 때부터 해야 되냐. 한번 여러분 그냥 얘기해 보시겠어요? 몇 살 때부터 훈육을 해야 될까요? 네, 아기 때부터. 네. 훈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귀 알아들을 때부터. 네, 맞아. 말귀 알아들을 때 이제 그죠. 그래서 보통 말귀를 알아듣는 거는 한 돌 지나면은 안 돼. 하지만 이건 알아듣는데 진짜 엄마의 이 논리적인 말을 알아듣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알거든요. 이제 조작적 개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애들의 훈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의 생활이 훈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집안일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그 속에서 애들은 아빠가 하는 어떤 이제 엄마와의 그 어떤 평등한 어떤 가족 생활을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 속에서 엄마가 아버지와의 어떤 친밀 관계를 느끼면서 친밀함을 느끼면서 거기서 애들이 뭘 느낀다고? 애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애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서로 평등한 사이에서 집안일을 같이 공유할 때 거기서 친밀감이 나타나는데 그 친밀감을 통해서 애들이 뭘 느낀다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 안정감이 일종의 말하자면 백신과 같은 거예요. 무슨 백신? 일탈 행동, 문제 행동의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뭐 술 먹자, 담배 피자, 뭐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놀자, 애들이 어떤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유혹을 하고 그게 달콤하게 느껴져도 사실은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심리적 안정이에요. 근데 이 가장 건강한 심리적 안정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어떻게 아주 균등한 어떤 생활 태도를 보고 애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힘의 불균형 상태. 자,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힘이 불균형 상태인 것도 위험한 거예요. 물리적 힘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10개를 줘요. 이렇게 여자한테 10개를 줘요. 근데 여자는 너무 이제 능력도 없고 형편이 없어서 1개만 줘요. 이런 것도 불균형 상태가 되면 결국은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는 서로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물리적인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남편이 한 번 아내를 사랑해 그러면 아내도 한 번 사랑한다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도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녀들은 안정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제 추석이잖아요. 이 명절 증후군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제 이 교육을 받으신 우리 이제 남자 선생님들 지금 몇 분 안 계시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그 아내가 정말 남편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남편에 대한 애정을 느끼어서 흔들리지 않는데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게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명절 때 같이 일해주고 시장 봐주고 음식 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아내는 정말 남편의 끈끈한 사랑을 원하는데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면은 어떻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죠? 제 남편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당신 나 사랑해? 그때 이제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해.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날 사랑하면 뭐를 먼저 해줄 거야?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래, 내가 며칠 있다가 내 기운 차려서 해줄게. 그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굉장히 그 뭐 큰 정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명절 때 아내와 함께하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찐 사랑이라는 걸 이제 남성들이 이제 아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여성의 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양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남아선호 사상이나 이제 가부장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요. 개인적인 측면. 네, 오케이. 자, 이제 이걸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어렸을 때 딸로서 아들로서 만약에 누나들이 많은 집에서는 오히려 이 외아들이 좀 약간 그 뭐라 그래요? 굉장히 과잉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누나들 여자들에 치여서 남성으로서 굉장히 조금 열등하게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내가 내 자식을 키울 때도 나와 비슷한 자녀를 불평등해요.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 딸로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늘 오빠들은 다 공부를 하고 다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딸이라고 공부도 안 시켜주고 밭일만 시켰다. 근데 그분이 결혼했는데 그냥 남편을 그냥 우상하는 거예요. 남편이 앉는 방석에는 앉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나를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좀 고민해보고 내가 이런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 혹시 나의 행동에 뭐가 문제가 없나를 돌아보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게 되게 이제 무서운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가족의 부모님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제가 이제 딸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제 딸과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요, 이 원가족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처를 나랑 닮은 자식한테 투사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너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게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에 대해서 굉장히 차등을 둬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원가족의 부모님에게서 내가 왜냐하면 내가 딸로서 만약에 차별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역시 결혼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질 위험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가정이 양성평등한 가정이냐,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불평등한 차별을 대우하면은 어느 한쪽에 똑같이 자기가 차별을 받은 것만큼 어느 특정 자녀를 차별하거나 어떤 경우는 굉장히 남자와 여자를 이분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 여자는 우위고 남자는 아니야 이렇게 막 남성 혐오라든지 남성에 대해서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이제 양상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또 이 양성 불평등한 이제 상황의 또가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이게 이제 유교 의식이에요. 전통적인 유교 의식. 그러니까 유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남성 중심의 어떤 이제 그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자는 온순하고 착하고 순종적이어야 되고 남자는 리더십이 있고 강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여성의 이제 에스트로겐인 여성 호르몬, 남성의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나 특성이 좀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여성은 애를 가져야 되고 아기를 낳고 애를 키워야 되니까 좀 대부분은 온순하고 좀 순종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은. 근데 사실은 지내면서 여성이고 남성이고 개별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굉장히 뭐 온순할 수 있고 여성이 굉장히 용기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잘 살리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말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실수를 했냐면 학교에서 이제 남자아이가 그 인형을 가져왔대요. 그 뭐래요? 마론 인형이가 예쁜 인형 있잖아요. 그 헬로 인형, 예쁜 인형을 마론 인형이가 인형을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야, 너는 남자애가 돼가지고 이런 인형 갖고 노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집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선생님 학교 못 다닐 뻔했대요. 아니 남자애는 인형 갖고 노면 아니 그냥 그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애한테 이렇게 불쾌한 얘기를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예전에 유교적인 전통사회에서는 부부유별 막 이렇게. 그죠? 남자와 여자는 다 구별이 돼야 되고 부부는 달라야 된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아주 뿌리 깊은 사상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아이는 인형 갖고 놀고 분홍색 옷 입어야 되고 치마 입어야 되고 남자아이는 칼 갖고 싸워야 되고 로봇 갖고 놀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왜냐하면 여자아이도 로봇 갖고 놀 수도 있고 남자아이가 인형 갖고도 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인간은 여성이라는 그 속에도 남성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성 속에도 여성성이 있어서 남성인데 여성성이 좀 높은 사람은 인형 갖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싹을 잘라서 너는 남자니까 남자답게 놀아야 돼. 너는 칼 갖고 놀아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개별적인 그 아이의 개성, 그 아이의 특기, 그 아이의 장점을 어떻게 해요? 본의 아니게 어떤 남성, 여성의 어떤 편협된 생각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는 남학생 중에요.
화장을 하고 와요. 근데 화장을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는 스포츠 머리예요. 야, 너는 진짜, 그래서 너는 뭐,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뷰티고 가는 게 이제 꿈이에요. 이번에 이제 중3인데. 자기는 뷰티고 가서 유명한 이제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몸에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기질적으로 굉장히 어떤 이런 미나 색감이나 또 이런 볼륨을 살리고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옛날 부모님도 뭐라 그래요? 아니, 사내 새끼가 이거 그냥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보통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성이라도 여성이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이나 특기를 잘 살려서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잘 키우는 거고 부부가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 편협된 생각을 갖는 거는 사실 이제 건강하지 않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남녀 양성이 불평등하냐면 남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남성과 여성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해야 양성평등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여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보면 부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 아침에 8시에 상담한 그 부부도 뭐라고 이제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냐면 저는 남편이 그냥 제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근데 남편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겠대요. 왜냐면 아내가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은 자기는 죽겠대요. 그리고 대답을 잘 못하면 내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줘, 집중 안 해줘, 왜 내 얘기를 못 알아들어, 이것 때문에 또 아내는 굉장히 섭섭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바라는 게 달라서 그래요. 여성은 관심을 원해요.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사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빨래도 같이 하고 가사일이나 육아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관심 갖는 거라고? 아내를 관심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자 선생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공감은 주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근데 남자들과 여자들,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감성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3배가 발달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섭섭합니다 이러면 남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섭섭합니다의 3분의 1뿐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한테 여보 내 말 좀 이해해줘. 근데 그 이해가 어려운 게 남성은 아내가 얘기하는 거에 3분의 1 정도뿐이 이해를, 감성에 대한 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예요? 부부의 비극인 거예요. 서로 원하는데 그걸 채워줄 수 없는 거. 그죠? 그래서 공감을 받기를 원하고 여성은 매우 자기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걸 매우 중시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공감받지 못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내는 언젠가는 힘이 생기며 마음이 떠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서 아까 참 일본에서나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화해가 되지 않고 부부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젊었을 때 상대방의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주지 않고 이걸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내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아내에게 만약에 폭력을 행사한다 이러면은 결국 아내는 그때 당시는 아기들이 어릴 때는 살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내가 힘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남편은 이제 우리 여성 선생님들이 이제 남편에 대한 입장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남편은 뭘 원하냐면 신뢰를 원해. 이 신뢰가 뭐냐면 남편이 사업을 못하던, 남편이 뭐 사업을 망하던, 아니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던, 우리 아버지같이 뭔가 우리 어머니보다 굉장히 무능하던, 어떻든 남편이 어떻든 남편을 굉장히 믿어주기를 원해요.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쉽게 얘기하면 남편을 성장시키려고 계속 조언을 하거나 남편한테, 지금 제가 그 이번에 육지에 가서 이제 9시에 강의가 끝나니까 상담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분이 작년부터 오면은 만나자고 한 분이라 제가 만났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있나 봤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설교를 하고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이제는 그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성직자의 세계를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이거예요.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교수님 그 강의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질문이 아니고 교수가 자기가 재량껏 하는 수업 내용을 뒤집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교수에게 도발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이게 이제 남편한테 여보 이제는 설교를 좀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인이 뭐냐면 이 사모님이 뭐냐면 남편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고개를 계속 숙인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우울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남자들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무너져요. 근데 그 인정이 뭐냐면 절대 조언하면 안 돼요. 그걸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 글자로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조언하는 거? 잔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여자들은 잔소리고 그냥 세상 청소해 줍소 이것 좀 도와줍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그런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조언을 하면 왜? 내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아내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근본적인 자기 남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가서 약간 모자라는 여자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성평등이라는 거는 남성과 여성이 성질이나 모든 게 똑같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잘 살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는 말만 입만 열면 참 당신 고생했어요. 감사해요. 당신 수고했어요. 이런 얘기를 남편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못한다 하더라도. 근데 아내들은 어떤 얘기? 내 맘 좀 알아주세요. 이제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양성평등 사회가 되려면 상대방을 많이 알아야 된다. 여성은 남성을 많이 알아야 사실은 남성과 이제 여성이 평등한 사회가 되고 존중과 배려. 자, 이 존중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것도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존중이 뭐예요? 존중한다. 존중?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존중한다. 내 남편을 존중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의 인격을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중히 여긴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을 중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는 영역.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의 내가 개별된 인격적인 존재로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영역이다.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그래 얘기해요. 자, 이것을 지켜주는 게 이게 존중이에요. 이게 되게 이제 저게 존중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남편이 밥을 먹는데 남편이 밥을 이렇게 뒤적거려. 그럼 그 뒤적거리지 맙석에 그거 왜 그 젓가락으로 침 묻은 그러면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음식 먹는 모습을 내가 뭐라고 지적하는 게 남편이 먹을 때 자기가 인격체로서 뭔가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내가 그 순간에 남편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상담 오는 것 중에 어떤 거냐면요. 남편이 잠잘 때 아내가 남편 휴대폰을 봐요. 아까도 저 문자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몰래 훔쳐보면은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 아이 방도 뒤지고 서랍도 뒤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뭐 휴대폰도 뒤지고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고유의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너는 인격체로서 너는 존중받을 필요가 없어. 내 마음대로 너 영역을 침범해도 돼. 이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거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집같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려요. 그러면 여러분 때리는 건 뭐예요? 내가 보호받아야 될 내 이 물리적인 영역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내 몸을 때리는 거잖아요. 이거 다 왜냐하면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인격체로서 보호받아야 될 영역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장 예민한 게 만약에 제가 의붓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처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바운더리, 정신적인 바운더리,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이 지켜야 돼, 이 사람의 이 바운더리를 내가 지켜주는 게 이게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중이란 말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길 때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영역을 지켜주는 거죠. 정신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상담한 부부 중에 그 부부는 제가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했는데 진짜 무슨 일로 온 줄 아세요? 근데 진짜 정말 욕이 나와요, 진짜. 왔는데 남편이 술 먹고 화가 나니까 아내가 아끼는 강아지를 발로 찬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 구름이래요. 또 그 강아지를 또 안고 왔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여기는 상담실 여기 좁아가지고 강아지 오면 안 되는데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화가 나니까 그럼 남편은 누구를 차고 싶은데 강아지를 찬 거예요? 차마 아내는 발로 찰 수가 없으니까 강아지를 발로 찼잖아요. 내가 진짜 걔네들을 왜 주례를 했나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아내가 보호받아야 될 영역은 직접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아내가 소유하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강아지를 아껴주는 게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중이라는 의미를 이제 매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보거나 이제 가방을 뒤지는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문화 가정일 때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어머님들 계셔서 다문화 가정일 때는요. 자, 제가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이해. 자, 캄보디아, 아니면 베트남,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한국의 남자와 베트남의 부인이 만났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문화인 경우는 한국의 문화와 베트남의 문화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영주권을 얻어도 사실은 베트남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그러면 집에 만약에 애들이 동화책을 산다 그러면 중국 동화책도 있어야 되고 한국의 전래 동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게 그래서 남성들이 많이 된 남성들이 없네요. 그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왜 이제 한국의 남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에 시집 왔으니까 한국말을 더 배우고 한국 문화를 알아라. 근데 남편은 중국 문화 관심 없어. 그죠? 남편은 베트남 말 안 배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가 되면 문화가 공존해야 돼.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한테 교육할 때 한국 문화도 가르치지만 베트남 문화도 동일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성평등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언어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중 언어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언어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저희 교회에 중국 난민이 있어요. 그 난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지금 등록이 안 됐어요. 그냥 계속 난민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아들만 와서 이제 좀 사는데 그분은 이제 이 아들을 우리나라에서 교육시키고 싶다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만약에 베트남하고 한국의 남자,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자가 만나면 언어도 어떻게 해요? 이중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 이제 애들이 여러분 여쭤볼게요. 만약에 엄마가 중국 사람인데 엄마가 아이를 키워요. 갓난아기도.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한테 무슨 말로 가르쳐야 될까요? 네, 여기 손혁 선생님한테 잘 배웠어요. 이게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아빠들 들으면 화내요. 또 이거. 이 다문화에 화날 일이 많아. 그 화 안 내면 되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여수 가니까 이 다문화 가정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애들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인데 다문화 애들이 언어 장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문화는 언어 장애가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3국어, 4개국어를 할 수 있는 게 다문화 자녀예요. 잘못 키워서 그래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에서 만약에 중국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키워요. 할머니는 한국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밥도 주고 왔다 갔다 하지만 누가 주 양육을 해? 중국 엄마가 주 양육을 하면 엄마가 가장 잘 말하는 언어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어 대해서 제가 게르마니스틱 언어학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한국의 아빠는 뭐라 그래요? 한국어로 키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어눌한 한국어로 키우니 애가 누구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엄마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어도 못해, 중국어도 못해, 한국어도 못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중국 문화를 배우고 중국 언어를 배우면 이 아이는 우리 엄마는 중국인이야, 우리 엄마는 베트남이야, 우리 엄마는 캄보디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도 분명하고 그리고 한 언어를 완전히 완벽하게 배우면 한국어는 아주 쉬워요. 왜 쉬울까요? 나가면 천지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2달이면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난민이요, 제가 충격이에요. 그 난민이 우리 교회 걔가 초등학생 걔 한 명이에요. 다 이제는 다 커가지고 애들을 낳지 않으니까 이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걔를 혼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엄마는 중국어로 얘기해요. 저는 영어로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 해가지고 가르쳐줘요. 얘는 왜냐하면 한국어로 해. 그러니까 얘는 3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얘기하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문화 가정은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어순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학회를 가면요, 우리 아마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학회를 하면 영어를 못하는 나라는 일본 나라고 한국뿐이 없어요. 다 잘해.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은 당연히 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어로 애를 키우지 않아도 다문화 가정은 문화도 공존해야 되고 언어도 공존. 이게 뭐다?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거예요. 그 양성평등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그 상대방의 나라의 문화나 그 집의 전통의 강점을 지적해 주는 것도 이제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또다시 이제 이 부부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늘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왜 남자보다 이렇게 늘 멸시를 받냐, 늘 남자를 섬겨야 되냐, 이 불만을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매우 목표지향적이고 성취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여성도 물론 사회 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경제 활동도 하지만 여성은 매우 관계지향적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굉장히 가족 중심이고 자녀와 남편과의 한 울타리를 매우 소중히 여겨요. 남성은 이 에너지가 어디로 나간다고요?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내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성이 매우 액티브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의 외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떤 성향이냐를 알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꼭 명심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뭐예요? 아내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줘. 어떻게 된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남편분들.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딱 남편한테 아유 나 오늘이잖아. 얘기를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 정신이 없네. 그럼 모르는 줄 아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힘든 건 안 한다고 그래. 아니 누가 그 답을 모르냐고. 누가 그 해결책을 물어보려고 한 거냐고. 그래서 사실은 시간 있으면 이거 부부가 앉아서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여자 선생님들 많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실래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충고하지 않고 얘기하는 법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남편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뭐가 있으신가요? 네, 술 마셔요.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잔소리요. 그죠. 뭘로 잔소리 하세요, 보통? 남편이 잔소리래? 한국적인 말을 계속해요. 남편이? 그거 진짜 그 레전드다. 남편이, 그지? 남편이 반복해서 얘기한다. 자.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다 미쳐요. 반응하지 않는다.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남편 요 2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 남편한테 충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내가 이해하는 게 한 번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러면은 남편들은 굉장히 이런 모습을 못해. 아내에게 뭔가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인정의 욕구가 무너진다고.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혹시 굿 아이디어 없으세요? 이거 한 5만 원 준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올 건데. 그죠?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요. 나 당신하고 연애할 때 당신이 딱 한마디로 명료하게 얘기할 진짜 멋있었어. 이렇게. 당신이 한마디로 딱 명료하게 그 군인같이 절도 있게 딱 얘기할 때 그냥 가슴이 찌릿했어. 근데 당신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점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내 얘기 좀 똑바로 들으세요. 듣고 대답하세요.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막 이렇게. 자, 이런 식의 얘기가 굉장히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한테 함부로 얘기한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자, 반응을 하기를 원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랑 비슷한데. 당신이 반응할 때 제일 멋있어요. 오, 그렇지. 훌륭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반응하냐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이 남자들이 이게 어지러워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반응을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아까 어느 선생님이셨어요? 네,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니 이제 말 10마디 하면 그래도 좀 한 3마디 4마디 대꾸해줘야 되는데 그래 하면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여보, 나는 이제 당신이 있잖아. 내가 얘기할 때 나 이렇게 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응, 알았어. 이렇게 할 때 내가 공주가 된 것 같아. 막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편에게 조언하거나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는 남성의 인정의 욕구가 무너지고 지혜롭지 않은 여성이에요. 지혜롭지 않아요.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보 온달 장군을 만들 때 그 평강공주가 어떻게 그 온달 장군으로 키웠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당신이 반응하면 난 너무 행복해. 근데 이 반응을 구체적으로 당신이 나를 쳐다보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나 공주 된 것 같아. 나 왕비 된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은 남편이 얘가 왜 이렇게 주책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양성평등의 불평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이렇게 남녀의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아까처럼 고정관념을 없애야 되고 사실은 남녀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거를 꼭 이제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우리가 앞전에 배운 거니까. 자, 그다음에 양성 불평등의 원인 이제 세 번째를 이제 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아마 좀 통역하는 선생님들은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신혼부부들 이제 조기적응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성관계를 갖기 이제 그 전에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성은 성관계를 갖게 될 때 심리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도 성관계가 가능해요. 그게 시각적으로만 자극이 돼도 굉장히 남성은 말하자면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적으로 흥분하면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이제 성관계를 갖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거는 개별적인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남성, 그렇지 않은 여성도 많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남성은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면 그냥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바로 성적으로 흥분해서 섹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예뻐 보이거나 그 여성이 뭔가 나한테 이렇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거나 모습을 보이면 바로 자극이 되고 사랑의 감정과 상관없이 섹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남성들이 성관계를 갖고 나면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남편들이 싸우면 화해하자고 그럴 때 먼저 잠자리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없으시네요. 싸우면은 남편이 좀 풀어지면 먼저 자자고 해요. 근데 나는 안 풀렸는데. 그잖아요. 나는 해결이 안 됐는데 먼저 자자고 그래.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남성들은 그렇게 한번 자고 나면 완전히 풀릴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제 말하자면 심리 정서적 사이클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성관계를 갖고 나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은 전혀 달라요.
여성. 그래서 이게 남편들이 이걸 사실 보시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남성은 인정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관계할 때 열등감을 자극하는 아내는 가장 미련한 아내예요. 왜 그러냐면 남성의 어떤 성적인 능력이나 남성의 생활의 활력에 가장 구심점이 뭐냐면 내가 아내에게 인정받고 열등감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열등감이 뭐 경제적인 거든 뭐 물리적인 거든 어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힘의 불균형 상태면 어떻게 된다고?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성은 이제 어떠냐면 여성은 사랑의 감정을 느껴야 섹스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면요. 예전에 그 천주교 신부님들께 강의하니까 이 앞부분이 전혀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술집에서 뭐라 그래, 뭐 번개팅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성관계를 가는 요즘에 말하자면 굉장히 그 젊은이들에게 그잖아요. 그런 문화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원나잇 문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앞부분에 어떤 인격적인 교류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단순히 성적인 흥분을 통해서 관계를 할 때는 심리적으로 매우 공허감에 빠져요. 매우 공허감에 빠지고 이게 뭐 했지? 이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느껴져서 계속 그런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만나고 또다시 어울리고 이 행동이 반복이 되니 사실은 뭐예요? 그래서 성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사실은 이 어떤 이제 성적인 흥분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신뢰감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 이제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그 이제 이주민들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서 이걸 자세히 얘기해요. 이 남자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여자가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고 몸이 열려요. 근데 우리 아버지같이 맨날 노름해요. 맨날 언제 나가서 돈을 몇 천만 원 날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안전하고 나를 보호해 줄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남자한테 몸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나에게 욕설을 해요. 그래서 남성은 시각적이지만 여성은 촉각적이고 남성은 후각적으로 그러니까 냄새로 자극을 받지만 여성은 청각으로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성이 나에게 욕설한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욕설하는 거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남자들은 욕설을 해도 그냥 술 한잔 먹으면 풀어요. 굉장히 쿨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말하자면 건강해요. 근데 여성은 자기도 욕설을 하면서 욕을 들으면 그게 가슴에 사무쳐요. 그래서 욕설을 많이 하는 것도 여성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건 폭력을 쓴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여성에게는 굉장히 어떤 이제 성행동을 하기 전에 이런 모든 거에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 전혀 이제 아내는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신뢰감이 형성됐을 때의 어떤 이제 문제가 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바람나는 이유는 이 영역이에요. 남성이 바람나는 이유는 뭐예요? 인정의 욕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은 아내와 성관계를 할 때는 아내의 마음에 남자를 믿어줄 수 있는, 남자가 안전하다, 나를 존중해준다,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형성하는 게 남성들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여성들은 남편을 볼 때 그 남편을 인정하고 그 남편의 힘을 어떻게 해요? 힘을 임파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가족의 양성평등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상담한 집에 그런 집이 있어요. 남편은 굉장히 그 모델을 해가지고 호리호리해요. 모델에서 지금 마트에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태권도 관장이에요. 웃기죠, 이 집은. 태권도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셋인데 다 태권도예요. 키가 다 커요. 아빠 닮아가지고. 근데 남편은 왕년에 모델 했다는데 그건 뭐 안 믿어지더라고. 별로 안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트에서 그 유통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태권도를 하고 남편은 굉장히 말랐어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파워적으로 누가 힘이 세요? 아내가 세잖아요. 아내가 훨씬 더 힘이 세죠. 그러면 이 부부가 어쨌든 이제 가정 안에서 건강한 가정,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되려면 아내가 힘을 다운시켜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적은 배우자와 맞춰서 어떻게 힘을 적게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주먹이나 완력을 함부로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남편은 대학원 졸이고 아내는 초등학교 졸이다. 그러면 아내는 학력에서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부가 대화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대학원에 어떤 졸업한 남편의 지식 수준을 아내의 지식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양성평등에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을 힘을 끌어올리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성장하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근데 왜 무서우냐면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을 가져. 예를 들어서 아내가 초등학교 졸업이라 늘 남편한테 열등감이 생겨.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 아내가 나도 대학원까지 다니고 싶어 이런 동기화가 일어나냐면 남편이 아내만큼 낮은 수위로 왜냐하면 눈높이를 맞춰야 힘이 약한 배우자가 뭔가 자기가 성장하려는 동력이 생겨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힘의 균형을 이룰 때는 힘 있는 사람이 일단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힘이든 이게 경제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1,000만 원 버는데 남편은 100만 원 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100만 원 버는 남편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남편은 막 힘없고 그냥 굉장히 무능한데 그냥 아내는 돈 펑펑 쓰고 외제차 타고 남편은 그냥 모닝 타고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왜냐하면 남편이 뭔가 나도 성장해야지, 나도 성공해야지라는 그런 동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녀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부모가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부모의 눈높이를 맞추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부모 역할이 안 될 때. 아버지, 엄마가 알코올릭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래서 동생들이 천지고 만약에 언니가 있다 그러면 그 언니, 큰 딸은 이게 뭐예요? 어덜트 차일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인 아이가 돼서 자녀이지만 부모 역할을 해요. 부모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성인 아이인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어린 아이로서 자기가 놀고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자기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해서 자기가 부모 역할을 하니 얘가 뭐예요? 마음속에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쌓여요.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들도 잘 돌보고 청소도 잘하고 그런 애 보면 우리 집 애들은 인간이 아니야. 너 그 옆집에 걔 봐봐. 그 할머니랑 사는 이렇게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 너는 이게 뭐냐. 우리 보통 자녀들 욕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인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내면의 마음은 계속 골마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사실은 이게 뭐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된다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그럼 누가 맞춰야 된다고? 그렇지. 힘 있는 사람이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 살펴볼게요. 이건 그냥 보세요. 열불 날 거예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것도 이제 어쨌든 성차별적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음양의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음과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여자가 하늘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 팔자는 여자이다. 그죠? 예, 그죠. 남자 팔자도 이제 그죠? 여자 팔자도 그렇고 남자 팔자도 그죠? 여자가 너무 알아도 팔자가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게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알아서 따지고 뭔가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이제 여성이나 아내에게 압도당하고 위협당할 것 같은 그런 남성성이나 남성의 어떤 지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면 이게 여자가 너무 알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 딸이 간호사인데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부류가 간호사래요. 근데 우리 딸은 목표가 의사랑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 깨라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같은 분야라서 이제 말하자면 부부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남편을 도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의사들은 간호사고 같은 의사고 같이 교제하잖아요. 그죠? 자, 여자가 한숨을 쉬면 될 일도 안 된다.
그죠? 이게 굉장히 여성이 뭔가 감성을 표현하는 거. 여자가 자기의 안 좋은 것들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이걸 부도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장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 불편한 거, 안 좋은 거를 이 부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하는 가정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부부간에 뭐가 문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분이 있어요. 아, 우리 아내는 잔소리가 심해요. 자, 여쭤볼게요. 아, 우리 아내는 잔소리가 심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좀 염려가 될까요? 다소 건강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시네요.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원장님 나가 계실 때 불난 거 수습할 때 우리 그 얘기했거든요. 여자는 잔소리 하지 말라고. 원장님 그래서 못 들으셔서 그럴 거예요. 그 잔소리를 남성의 인정의 욕구는 이제 무너지지만 우리 아내는 잔소리가 많아. 이건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 할 만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자, 또다시 우리 애들은요 말끝마다 대들어요.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끝마다 대들 때 부모의 위계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그럼 뭐냐면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내가 대들만 하니까 대드는 거예요. 이게 매우 건강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가정에서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고. 그냥 냅둬도 학교 가고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게 자기 주도적 인생의 원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 표현, 특히 어떤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자기 주도 인생의 두 번째.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자기 주도 인생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통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내가 부엌일을 하면 불알이 떨어진다. 그죠? 그럼 이제 지금 다 떨어졌죠? 제 남편도 벌써 그냥 수천 번 떨어졌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내는 10개지 마다하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여자도 열남자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성의 성욕구만 되게 존중하고 우위하는 것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내는 체교, 여자는 이거 뭔지 아시겠죠? 남자는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여자는 그냥 미모만 가꾸면 된다는. 이게 얼마나 이게 병리적이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얘기만 하고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심리적 특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의 상대방을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누구 기준에 맞춘다? 상대방 기준에 맞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만 하면 이제 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 이게 이제 할게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의 방법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에 오면 이렇게 해요. 내 남편은 뭐뭐다. 이렇게 써보라고 그래요. 뭐뭐다. 이렇게 하면 막 10개, 20개 써요. 내 남편은 내 남편은 술을 좋아한다. 내 남편은 자주 화를 낸다. 내 남편은 대답을 안 한다. 내 남편은 계속 잔소리가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아내는 또 잔소리가 심하다.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 남편은 뭐뭐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읽고 고개를 10번 끄덕이라고 그래요. 내 남편은 술을 술 좋아해.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그 사람의 개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잘 알고 인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부부의 관계에서는 남편을 충분히 알고 이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게 가장 건강한 양성평등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남편이 되지 않고 내 기준이 돼서 남편한테 원하는 걸 얘기한 이게 뭐가 돼요? 남편에 대한 비난이 되고 남편에 대한 말하자면 뭐예요? 남편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게 되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 되면? 내 기준이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부부가 평등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남편이 돈을 많이 벌거나 남편이 힘이 세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더 많은 자극을 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돈이나 사회적 능력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보다 어떻게 해요?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불평등한 거예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부부의 평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던 아니면 아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던 어째서 상관없어요. 부부가 서로 평등하지 않아도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행동을 한다면 어떤
편차가 있고 어떤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어떻게 해요? 평등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문화를 모르고 한국에 대한 말도 잘 모른다. 그러면 남편이 어디 수준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내 수준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내 나라의 문화를 알고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게 편차가 크더라도 다문화 가정이라도 굉장히 평온하게 클 수 있죠. 그러면서 힘이 없는 배우자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된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 특히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일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등한 어떤 가정 문화, 그 더 나아가서 사회나 국가가 평등한 이제 사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개별적인 그 인격의 그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귀중함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나에게서 출발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면 결국은 그게 누구 문제다? 그게 내 문제다. 그래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건강한 양성평등의 문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